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 크립토 시장에 다행히 별다른 악재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나타났던 상승세가 쭉 이어진 모습이었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이니까요.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거시적인 시장 상황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보합세로 일주일을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29%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07%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보합세로 장을 마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양측이 어느 정도로 협상하게 될지에 지금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이번 협상에서 미중 갈등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갈등의 해결보다는 협상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는 거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뉴욕 증시의 흐름도 조금은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 나왔었는지도 만나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망부터 올해 주목해봐야 될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달 내로 또 비트코인이 최고가 경신에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역 협상 진전 소식으로 크립토 시장은 주말 동안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되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또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 선 위에서의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지 이 여부에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 강도 지수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레이스케일이 2025년에 주목할 암호화폐 20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네트워크의 성장부터 펀더멘털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토큰의 평가, 공급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20개의 암호화폐를 선정을 한 건데요. 2025년에는 실용성과 성장성을 모두 겸비한 프로젝트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암호화폐가 단순히 이제는 투기적인 자산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춘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이제는 코인의 펀더멘탈 그리고 모멘텀까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제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실시간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 여전히 그래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0.5%가량 오르면서 현재도 10만 달러 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사상 최고가가 10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근접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아직까지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2,500달러 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바닥권에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모습을 나타났었는데 그 위로 다시 한번 치솟아서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XRP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달러 부근에서 2.3달러, 2.4달러까지는 훅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다시 한번 그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는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0.8%가량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반면에 솔라나와 에이다코인 같은 주요 코인들 아직까지도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분위기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변수를 품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겠죠. 전문가님 모시고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보들 계속해서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얘기들 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용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을 드리며 표용호 이사입니다. 월요일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최근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이슈 떠오르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영국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제 무역이라는 단어 앞에서 서로 눈치를 좀 보고 있죠. 예,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보호 무역 기조를 다시 꺼내들었죠. 이제 자동차, 철강, 반도체, 심지어 이제 영화 산업까지 손을 대고 있어요. 예, 근데 고율 관세에 대한 부분을 선언을 하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번에 이제 10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양국 이제 모두 표면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계산으로 지금 이제 정치적 세법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은 실질적으로 경제 둔화 그리고 군부의 권력 이완에 대한 정치적인 불안이 실질적으로 계속 직면해 있고 미국 또한 트럼프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혼선이라든가 기업 반발, 동맹국에 대한 관계 이탈까지 현재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협상 테이블이 실질적으로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어느 정도로 협상이 진전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 사이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크립토 시장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변수는 안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언제 또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소식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계속해서 이 관세와 관련한 협상 진행이 중인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미국과 이제 영국 지난주에 이제 자동차 철강에 대한 관세를 완화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쿼터제 도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단순히 현재 지금 양자 협정을 넘어선 부분입니다.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첫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이번 이제 관계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 주변국이죠. 그렇죠. 예, 이제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건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뭔가 또 호재거리가 나와줘야 시장이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움직임은 투자 시장이죠. 주식 시장, 환율,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까지 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럼 그렇죠. 영향도 미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연준 파월 의장의 관세 정책의 향방은 실적으로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실적으로 얼마 전까지는 조금 불확실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호재로 지금 또 바뀌고 있어요. 시장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무역 협상이 완만하게 되는 걸 보여주니까 시장은 조금 안정화가 찾아올 수도 있구나라는 게 실질적으로 시장의 판단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주말 동안에 진행되는 중국과의 협상 안에서도 사실 결렬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자, 미국, 중국, 미국, 영국 간의 현재 이제 협상 내용에 대한 구조적인 정리,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진짜 목적,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계산이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서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시장의 암호 시장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지금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은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소위 말하는 물밑 접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겠죠. 네. 자, 실적으로 지금 미국, 중국 협상을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예, 이제 미국, 중국, 미국, 영국의 실무급에 대한 협상이 현재 시작이 됐습니다만 네. 이 결과 글로벌 공급망, 통화정책, 자산시장 전반적인 영향을 실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실무급 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베센트 미 재무장관 그리고 네. 허리펑 중국 부총리입니다. 예,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은 기존 관세죠. 25에서 100%의 관세를 낮추거나 유예할 의사가 있다. 네. 우리 해줄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의 펜타닐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자 그리고 금융시장을 개방할 것을 수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 하겠습니까?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을 개방을 한다는 거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에 네. 대한 부분을 내가 맞아요. 가져가겠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난이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철강, 자동차, 기술 장비에 대한 관세 철폐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이 실적으로 보면 좀 군사적인 부분이 조금 연계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로가 조금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너무 복잡해서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협상이 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은 자존심에 대한 싸움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중국은 정치적으로 시진핑이 실질적으로 군부 내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 예,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 뒷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미국 역시 트럼프의 즉흥적 정책 때문에 당내 불만 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요. 피로감이 많이 쌓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협상 자체는 솔직히 면을 살리는 우리 명분에 조금 더 핵심이다. 네, 역시 그렇거든요. 명분이 가장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정치는 명분이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부분, 교환 조건이죠, 그죠? 교환을 하자 서로가 이 네. 부분이 실적으로 핵심 키워드인데요. 미국과 영국이 먼저 시작을 했죠. 일단은 그쵸. 시작을 했는데 첫 관세 완화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트럼프 2기 정부물 출범한 이후에 첫 무역 협상이죠. 맞아요. 그죠? 근데 딱 봤을 때 나쁘지 않네라는 그렇죠. 게 시장의 그래도 반응이었습니다. 선례가 잘 좋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죠. 다른 국가들도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예고했던 상호 100% 보복 관세.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첫 사례로 보였어요. 네. 완화가 됐네. 괜찮네라고 한 부분인데, 자 다른 무역 파트너국이죠. 뭐 우리나라, 일본, 독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멕시코라든가 여러 가지 나라도 많겠죠. 네. 자 이런 유사한 조건으로 협상이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실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주변에 있는 실무진들이 오히려 우리 절충할 수 있어요. 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근데 하고 왜 말이 있죠.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예, 그러면서 트럼프의 또 약간의 이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자, 봤지? 다들 빨리 합의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이렇게 해주잖아. 봐주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해. 이런 식인 거죠. 그렇군요. 예. 뭔가 나는 지금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는 있지만 너네가 우리한테 손을 뻗어주면 충분히 해줄 의사는 있어라는 그렇죠. 거죠. 예, 처음에 굉장히 강경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혼선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줬다 뺏었다 하고 그러니까 있죠. 밀당의 귀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정책의 즉흥적인 혼선에 대한 부분인데 대표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의 영화 산업 손댄다 그랬었죠. 네. 얼마 전에. 그래서 내가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또.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했는데 또 하루 만에 철회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참 하루 만에 온도차가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서 그러니까요. 다들 감기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 영화 수출은 흑자 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미국 산업 주권 보호에 대한 명목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네. 이게 솔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문화에 손을 댄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헐리우드라든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공화당 내부 중도파에서도 반발이 일어났었어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시사점을 보면 정책 결정의 사전에 조율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정치적인 쇼맨십 이거 제가 한번 저 앞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죠? 예, 정치적인 쇼맨십이 실제로 강하다는 부분인데 그렇죠. 언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용을 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 불행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미란이라는 사람과 나바로라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란이라는 사람은 전 재무장관 네. 사람인데 자 피터 나바로에 대한 노선이 실질적으로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실질적으로 좀 심각해요. 네. 이 부분도. 그런데 이제 미란이라는 사람은 월가 출신이에요. 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잘 안다라고 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장 친화적인 접근이고 달러 강세에 대한 부작용을 실제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조금 영향을 많이 그래도 줄 수 있다. 여태까지 이 월가 안에서 체득을 해왔던 걸 바탕으로 지금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나바로라는 사람은 강경 보호 무역론자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과 기술 분리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제조업의 보호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조금 안 좋죠, 그죠? 서로가 네. 안 맞죠. 그래서 최근 미라는 달러 강세는 기축통화의 숙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나바로는 달러 약세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반되죠. 네. 예, 그래서 이로 인해 시장의 백악관 경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실질적으로 상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고- 내부에서 일단 의견을 조금 통일해서 그 다음에 뭔가 발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러면 시장 참여자분들만 조금 혼란스러워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FOMC 금리 예측에도 실질적으로 혼선을 초래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감세와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한 부분을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이 공약 자체가 실적으로 양립하기가 불가능한 공약이에요. 오. 이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쇼맨십으로 내뱉은 정책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트럼프는 재집권 후에 재정 건전성을 회복을 하겠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빚을 줄이겠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지층을 확보를 했는데 근데 실적으로 내놓은 정책을 보면 대규모 감세가 있었죠. 이제 법인세라든가 부유세 네. 그리고 국방비까지 확대를 했어요. 음. 이 누구 돈으로 합니까? 그러게요. 국가의 돈으로 하는 걸 텐데 그렇죠. 빚을 줄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죠. 세금으로 또 늘린다는 네. 거겠죠. 그리고 제조업 보조금의 강화를 또 음. 하고 지출에 대한 증가가 실적으로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뭔가 상반됐죠, 그죠?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또 뭘 찍어야 됩니까? 국채를 또 찍어야 되죠. 그쵸. 그럼 결국 빚입니다. 예. 어허. 그러면 현재 이제 미국 연방 재정 적자죠. 7월 달 그러니까 7.2%에 대한 전망, GDP에 대한 CBO가 추정을 했는데 감세와 재정 절약은 동시에 실현 불가능한 부분은 실적으로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이런 그렇죠. 부분은.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얘들이 왜 이러지? 네. 예전에 안 그랬는데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네. 당연히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죠? 얘들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럼 오방국도 얘들 말고 좀 뭔가 다른 방도를 한번 취해보자 우리끼리 네. 라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 그러면 CPTPP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미국 제외한 국가들이 네. 그냥 우리끼리 뭉치자. 오. 우리끼리 뭉쳐서 미국을 이제 조금 배제를 시키고 오.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다가 이런 점점 방식입니다. 미국의 소외 현상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느냐? 음. 이게 실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 예. 내용도 한번 만나볼까요? 예,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스위프트라는 그 그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암호화폐는 그걸 벗어나는 시스템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실적으로 미국의 역할은 점점 줄어듭니다. 음. 힘이 약해지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시장을 네. 부흥시키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내부적인 혼란이 실적으로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내각에 대한 붕괴 조짐까지 실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예. 큰일인데요. 지지율도 사실 역대 최저치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으로 내부 혼란이 실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내부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자 그러면 네. 중국 내부가 실적으로 굉장히 불안전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 군부의 균열에 대한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네. 허웨이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있어요. 오. 시진핑의 정치적 신복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사람 실각이 됐어요. 갑자기. 그래요. 예. 그리고 공식 발표 없이 교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 발표도 없었나요? 예, 발표도 없이 했는데 군부대 비선 라인에 대한 부패 연루설이 실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각 장성들이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장성들이 전부 다 숙청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예, 시진핑 마음에 안 든다는 거겠죠. 그냥 제 발로 다들 나가게 되는 상황인 건가요? 나가게 된 게 아니라 숙청을 당한 거죠. 시진핑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렇죠. 지금 한 거군요. 왜냐하면 군부에 대한 부분을 시진핑이 실적으로 장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시면 장유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충성한다더니 이제 와서라고 있고 밑에 사진을 보면 네. 시진핑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등을 돌리고 있죠. 이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오. 이런 행동 양식이 전인대라 그러죠. 네. 전인대 행동 방식 양식이 나와 있어요. 음. 시진핑이 지나갈 때는 얼굴을 마주보고 항상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실적으로 굉장히 의전상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럼 이 사소한 행동을 보고서도 지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행동이 됐으면 그날 바로 그냥 수출 나갑니다. 그래요. 예, 중국은 그래요. 오. 예, 그런데 전인대 장유샤가 시진핑의 등을 돌렸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 중국 정치에 대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쵸. 거의 없었어요. 이런 네. 사건이. 그래서 군 내부의 충성도가 실적으로 약화가 되는 부분을 암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시진핑이 당을 장악을 했지만은 군부는 실적으로 장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력 기반의 불안정성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겠죠. 네. 예,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게요. 그러면 시진핑은 빨리 뭔가를 해서 자기 지지도를 올려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실적으로 근데 중국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사회적인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되냐? 빨리 내수 부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력에 대한 제한점이 실적으로 있는 부분이지만은 네. 고용 창출도 어려워지고 정권에 대한 민심 기반이 약해지다 보니까 뭔가 빨리 뭔가 이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꾸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뭔가 빨리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 뭔가 지금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미국이 좀 불안하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해줄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빨리 말해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이유라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이 서로가 네.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은 계속적으로 시장 예상에 대한 부분, 경제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중국이 5%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중국은 발전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3%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 회복 부진, 부동산 침체, 지방 정부에 대한 부채 누적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고 네. 또 대외 투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또 필요해요. 중국은. 왜냐하면 자기 돈보다는 여태까지 외국 돈을 끌어서 장사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블랙록이라든가 JP모건 글로벌 자산가들이 중국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안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 완화, 외자 유입을 또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럼 환율이 안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실물 경제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양측 다 이 협상을 통해서 이 양국 안에서의 뭔가 신뢰도를 지금 쌓아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급하죠. 네. 예, 그런데 우리는 또 이걸 봐야 되겠죠.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내릴 것인가. 그렇죠.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가격이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그죠? 빠르게 만나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2025년 5월 기준으로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비트코인이. 예, 그리고 3월 이후에 35% 이상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이라든가 솔라나라든가 도지코인, 알트코인이 실제 다 동반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면 펀더멘탈의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미국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기관 자금 유입 가속화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 했죠, 그죠? 네. 그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수수료 절감이라든가 활용도 증가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 그리고 이제 정책의 혼선이 실적으로 암호화폐의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대책 없다 지금. 예, 이런 부분이 돼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부분이나 모한 기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정책 리스크에 대한 피난처로 선택이 되고 있다는 부분. 네,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